동네 아줌마까지 만나냐고 건설 현장에 울려 퍼진 젊은 여자의 외침. 그 순간 정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 아줌마가 집으로 뛰어가는 길, 정석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들이 소용돌이쳤어요. 아내의 어색한 미소들, 갑자기 늘어난 일거리들, 그리고 윗집 남자를 바라보던 그 묘한 눈빛들까지. 그날은 평범한 여름날 오후로 시작되었습니다. 60대 부부의 고단한 일상으로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이런 파국으로 치달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름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뜨겁게 내리쬐던 그 오후, 건설 현장 입구에는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 나온 중년 남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 있었죠. 65의 박정석은 유독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했지만 퇴직 후 20년 넘게 이런 일용직으로 버텨왔어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일거리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그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 또 헛걸음이네.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오늘도 배정받은 일이 없었어요. 다른 젊은 일꾼들이 하나둘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 빌라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화정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마음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각 화정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61살의 그녀 얼굴에는 요즘 들어 걱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속 몇 개 안 되는 식재료를 보며 또다시 한숨이 나왔어요. 생활비 걱정, 노후 걱정, 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현실들이었거든요. 빌라 앞에서 마주친 부부, 정석의 지친 얼굴을 본 화정은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떠셨어요? 화정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정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일거리가 없네. 몸은 남아도는데 일이 안 풀려. 정석의 한숨 섞인 대답에 화정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남편이 이렇게 무기력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서 이제 부부 단둘이 사는데 생계 부담이 고스란히 남편 어깨에만 올려져 있는 상황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며 정석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는 있었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화정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신혼 시절의 정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는 당당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내가 평생 당신을 책임질게.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그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드세요. 화정이 소반을 들고 나오자 정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이렇게 놀고만 있으니 정말 미안하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언제부터 놀았다고 그래요? 일이 없는 것뿐이지. 화정은 남편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월세며 생활비며 현실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뒷바라지에 인생을 걸어왔지만 요즘엔 정서적 공허감마저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부부는 말이 없었어요. 정석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한숨만 쉬어댔고 화정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과 현실적인 무력감이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며칠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정석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건설 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정석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기하며 관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잠시 후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모를 쓴 채로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은 여느 현장 관리자와는 다른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 배정된 현장 관리 담당 윤동민입니다. 58세의 동민은 작업자들을 둘러보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옷차림새도 단정했죠.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다는 그는 겉보기에는 매우 젠틀한 인상을 주었어요. 정석은 동민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양반이 앞으로 우리 일을 좌지우지하겠구나. 새로운 관리자에 대한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그동안의 경험상 관리자와의 관계가 일거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석은 동민과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동민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고 작업 중간중간 격려의 말도 해주었거든요. 정석 씨, 일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경력이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석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석은 화정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현장 관리하는 분이 우리 윗집으로 이사 온다더라고. 화정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정말요? 그럼 이웃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윤동민이라고 괜찮은 분 같더라고. 다음 날이 바로 동민의 이사 날이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빌라 앞에 도착하자 정석은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러 나갔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 정석 씨. 고맙습니다. 동민도 고마워하며 정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는 동네라 낯설 거예요. 정리되시면 저희 집에서 한잔 하시죠. 정석이 먼저 제안했고 동민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제가 대접할 형편이 못 되네요. 그날 저녁, 화정은 남편의 권유로 간단한 밥상과 막걸리를 차렸습니다. 처음 보는 이웃이지만 남편의 직장 상사라니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동민이 집으로 내려와 인사를 했을 때 화정은 그의 세련된 모습에 약간 놀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깔끔하고 신사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최화정입니다. 윤동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식사 자리에서 동민은 정석에게 업무 이야기를 하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정석은 상사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니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화정은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동민이 대화 중간중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녀의 살림 솜씨를 칭찬하고 단정한 모습에 눈길을 오래 머물렀어요. 화정 씨,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정석 씨가 부러워요. 동민의 칭찬에 화정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음식인데요. 남편은 웃으며 떠들고 있었지만 화정은 동민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셋이 모여 막걸리를 마시는 저녁이었습니다. 동민은 이제 이 집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정석도 그를 편하게 대했어요. 직장에서의 관계와 이웃 관계가 겹치면서 묘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었죠. 정석 씨, 요즘 현장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몇 개 더 들어왔거든요. 동민의 말에 정석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입니까? 그럼 일거리 걱정은 좀 덜겠네요. 물론이죠.
성실한 분들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던 정석은 어느새 술 기운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일을 한 탓에 피로가 몰려왔거든요. 결국 소파에 기대어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화정은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동민도 자리에서 일어나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화정은 정중히 거절했죠. 괜찮습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하지만 동민은 부엌으로 따라왔어요. 화정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정 씨, 갑자기 동민이 화정 뒤로 다가왔어요. 화정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는데 동민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워서 당황했습니다. 정석 씨 일 말인데 저한테 달려 있어요. 동민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습니다. 화정은 불안한 기분이 들어 한 발 뒤로 물러섰죠. 무슨 말씀이세요? 일감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동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화정의 눈을 바라봤어요. 화정 씨가 저한테만 솔직해지면 말이에요. 화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민의 의도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려 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때 거실에서 정석에 잠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깊이 잠든 남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요즘 일자리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텅 빈 냉장고와 밀린 월세 걱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동민은 화정의 망설임을 눈치챘어요. 잠깐 우리 집으로 올라가서 얘기 좀 합시다. 이런 곳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화정은 몇 번 고민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화정 씨, 생각해 보세요. 정석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알잖아요. 저한테는 이분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기다리겠다는 말과 함께 동민은 먼저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동민의 말에 화정은 더욱 흔들렸어요. 평생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정서적 공허감이 컸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만큼 친밀하지 않았고 여자로서의 자신을 잊고 살아왔죠. 화정은 조용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서 잠든 남편의 모습. 그 옆 탁자 위에는 20년 전 찍은 결혼기념일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사진 속의 자신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행복은 의무가 되어버렸고 사랑은 책임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결국 화정은 조용히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동민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떨렸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수없이 돌아서려고 했지만 남편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화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도 일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각, 그리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호기심이었죠. 동민의 집 문 앞에서 화정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었어요. 가슴팍을 짚으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고개를 돌려 아래층 자신의 집을 내려다보니 거실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남편이 깊이 잠들어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조용히 내려가서 남편 옆에 누워 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만들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지친 얼굴, 텅 빈 냉장고, 밀린 월세,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자신까지 말이에요. 화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약간의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20년 전 결혼 초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석은 말했죠. 당신만 있으면 세상이 무너져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말을 해주던 남편이 이제는 일자리 걱정에 지쳐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둘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고 스킨십도 사라지고 그저 의무적인 일상만 반복하게 된 게 말이에요. 화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작은 소리였지만 그녀에게는 천둥같이 크게 들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동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화정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 선택의 종료를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고 아직 이사를 끝내지 못한 탓에 곳곳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새집 특유의 페인트 냄새와 동민의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섞여 화정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동민은 화정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려는 듯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화정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옷깃을 쥐었어요.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되니까. 동민의 손이 화정의 어깨에 살며시 닿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옷을 통해 전해지면서 화정은 몸을 떨었습니다. 20년 넘게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둘 사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화정은 자신도 모르게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욕망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화정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불안과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또 다른 순간에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정석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요즘 들어서는 현장에서 일거리가 늘어나 기분이 좋아져 있었거든요. 동민이 약속한 대로 정석에게 더 많은 일을 배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늘었네. 동민 씨 덕분인 것 같아. 아침 식사를 하며 정석이 말했을 때 화정은 숟가락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화정의 대답은 어색했지만 정석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았거든요. 한편 동민은 관리직이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어요. 정석이 현장에 나간 낮 시간, 그는 가끔 집에 있곤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어요. 화정도 그 일을 잊으려고 애썼고 동민도 성급하게 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화정이 빨래를 널고 있는데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동민이 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화정 씨,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화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동민이 평상복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커피 한 잔 드실래요?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요. 화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요. 위험해요. 뭐가 위험해요? 그냥 커피 한 잔 하는 건데 낮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동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끈질겼어요. 화정은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남편의 일자리를 쥐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정말 잠깐만이에요. 결국 화정은 조용히 슬리퍼를 신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둘만의 은밀한 시간이 이어졌어요. 화정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자연스럽게 그를 받아들이며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화정의 마음은 계속 갈등했어요. 몸은 끌리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길이라는 생각과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감각이 계속 교차했어요. 오랫동안 남편과 가정만을 위해 살아온 화정에게 여자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는 이 시간들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도 느꼈거든요. 동민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화정을 자신의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했고 소유하려는 마음도 강해졌습니다. 화정 씨는 정말 특별해요. 이런 여자는 처음이에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화정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남편에게서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거든요. 문 닫힌 집안에서의 이런 만남들이 계속되면서 화정은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을 위해서라고 합리화했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마저 무색해질 만큼 상황이 복잡해져 있었어요. 며칠 뒤 여름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건설 현장. 작업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석은 오늘도 한쪽 구석에 서서 일 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거리가 많았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부터는 다시 일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일이 줄어들지? 정석이 동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 주 일이 왜 이리 적습니까? 동민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꽉 찼어요. 정석 씨는 다음 주에 불러드릴게요. 정석은 서운함과 분노를 삼키지 못했어요.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자신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게 억울했거든요. 아니, 내가 매번 밀려야 합니까? 20년 넘게 일해온 내가.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민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떠났어요. 사람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차가운 말투에 정석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근하게 대해주던 동민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석은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채로 화정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해. 내가 나이 많다고 힘 빠졌다고 빼는 거야. 화정은 물잔을 내밀며 애써 남편을 달랬어요. 여보, 오늘만 그런 거예요. 내일은 또 달라질 거예요. 당신은 성실하니까 다시 기회 올 거예요. 하지만 화정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동민이 정말 일부러 남편의 일감을 줄인 건지, 분명히 일을 많이 배정해 준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불안이 밀려왔거든요. 그날 저녁 정석이 거실 소파에서 졸다가 깨어 화장실에 갔을 때였습니다. 마침 동민이 무언가를 빌린다며 집에 들렀어요. 화정은 당황했지만 웃음을 지으며 응대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화정이 부엌으로 가는 동안 정석은 거실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동민이 화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이웃의 아내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거든요. 화정도 동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듯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분위기를 정석은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왜 저 인간 눈빛이 저렇게? 정석은 속으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인데 최근 일감이 줄어든 것과 겹치면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동민이 돌아간 후 정석은 화정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동민 씨가 자주 오는 것 같네. 그런가요? 별로 자주 오지 않는데요. 화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석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내의 표정에서 미묘한 당황함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현장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석이 다른 작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중 한 명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요즘 윤 과장님 좀 이상하지 않아? 특정 사람들한테만 일 많이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빼고. 정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나 봅니다. 무슨 소리야? 글쎄,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정석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동민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이유가 혹시 화정과 관련된 건 아닐까? 집에 돌아온 정석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화정은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워했지만 정작 자신이 그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정석의 의심은 씨앗처럼 심어져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일감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분노와 아내와 동민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에서 느끼는 불길한 기운이 합쳐지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수요일, 무더운 여름날 오후.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 모두들 지쳐 있었어요. 정석도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윤동민 씨, 나와. 그 소리에 현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작업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동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현장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동민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랑 약속해놓고 다른 여자까지 만나다니.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업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정석은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다 알아요. 동네 아줌마라면서요. 그 순간 정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라는 말이 자신의 아내 화정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민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여자를 끌고 현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 과장님이 바람둥이였나 보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동네 아줌마라고 했는데 누굴까? 정석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기 퇴근을 신청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화정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정석의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석은 술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현장에서 난리가 났어. 화정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윤 과장, 그 자식이 여자 문제로 난리였어. 어떤 다른 여자가 찾아왔더라고. 화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던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화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석은 아내의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응. 젊은 여자가 와서 난리를 쳤어. 다른 여자 만난다고. 동네 아줌마까지 만나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화정은 현기증을 느꼈어요. 동민이 자신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충격도 컸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진실을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화정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가슴을 짚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동민에 대한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도 수많은 여자 중 하나였나? 자괴감이 화정을 짓눌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동민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정석은 화정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당황함과 충격이 단순히 이웃의 스캔들에 대한 놀라움 이상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정석의 물음에 화정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놀라워서요. 그런 분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화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정석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커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잠들지 못했어요. 정석은 낮에 일어난 일과 아내의 반응을 계속 되새기며 의심을 키워갔고, 화정은 들켜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와 동민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폭풍전야의 긴장이 이 집을 감싸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석은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화정은 그런 남편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여러 정황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동민이 자신의 일감을 줄인 것, 아내와 동민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진 소동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정석은 화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나한테 할 말 없어? 화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잖아. 동민이 그 자식 말이야. 정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화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 여자가 말한 동네 아줌마. 혹시 그게 너 아니야? 정석의 소리에 화정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서려 있었거든요. 화정은 무릎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정석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정말 그런 거야? 정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3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화정은 눈물 속에서 고백을 이어갔어요. 당신을 위해 시작했어요. 당신 일자리 때문에. 그런데 나도 모르게 벗어날 수 없었어요. 화정의 말에 정석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정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이라도 뭔가를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바랐다는 거야?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걸 내가 원했다고? 화정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어요. 변명할 말도 없었고 남편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정석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일거리에 기뻐했던 자신,
동민을 고마워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내가 보여준 어색한 미소들. 내가 그렇게 한심했나? 정석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깊이 배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화정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정석은 그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그 순간의 정적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어요.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석은 분노와 슬픔 속에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밤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술집에 들어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술잔을 기울였어요. 술이 들어갈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과 허무함이 더 컸어요. 술에 취한 정석은 길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이 발견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화정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남편을 부축했지만 정석은 아내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정석은 화정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화정은 남편에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정석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화정은 조심스럽게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화정아,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정석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그럼 내가 남편으로서 많이 부족했어? 그래서 네가. 정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책과 원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화정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그런 화정을 바라보며 정석은 그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힘들 때마다 함께 버텨왔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지? 네, 절대로요. 맹세해요. 화정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석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물론 상처는 깊었지만 30년을 함께 살아온 정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정석의 분노와 화정의 회한이 뒤섞인 밤이었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쉽게 치유되지 않을 상처였지만 그래도 함께 극복해보려는 의지를 다졌어요.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정석과 화정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정석은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을 완전히 추스르지 못했고 화정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한 것이었어요. 여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 화정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정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어. 여기 있으면 자꾸 그 일이 떠오를 것 같아.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동민은 종종 나타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석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오? 이 비겁한 놈. 정석의 차가운 목소리에 동민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 그도 현장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화정은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동민과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의 신뢰, 마음의 평안, 그리고 자존감까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에 대한 믿음이 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이사 당일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아픈 기억도 함께 있는 곳이었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 거네. 화정의 말에 정석이 대답했어요. 응,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짐을 다 싣고 이사차가 떠날 준비를 할 때 화정은 윗집을 올려다봤습니다. 동민의 집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지만 화정은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예전 집보다는 작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가 컸거든요. 새 집에서의 첫날 저녁,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화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정석은 생각에 잠겼어요. 화정아, 네, 앞으로 우리 둘만 잘 살자.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정석의 말에 화정은 눈물이 났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이런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야.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동민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의 바람기와 무책임한 행동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어요. 화정은 그 소식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석은 새로운 건설 현장을 찾아 일을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아 쉽지는 않았지만 성실한 자세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화정도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황혼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정석이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 사이에 다른 그림자 없게 하자. 화정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해요. 상처투성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다시 황혼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완전한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개월 후 화정은 새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화정에게 정석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사람들이 친절하더라고요. 화정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자신만의 일을 가지게 되면서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무리하지는 말고 걱정 마세요. 당신도 오늘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예전보다 따뜻해져 있었어요. 큰 상처를 겪고 난 후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화정은 정석과 함께 시장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돈 걱정에 시달리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이 각자 일을 하면서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어 갔거든요. 여보, 저기 꽃이 예쁘네요. 화정이 꽃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줄까?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하지만 정석은 작은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서 키우라고 말이에요. 고마워요. 화정이 화분을 받아들며 웃었을 때 정석은 오랜만에 아내의 진짜 미소를 보는 것 같았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예순을 넘긴 부부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험난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야 진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일을 돕고자 시작된 작은 타협은 끝내 가정을 흔드는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상처투성이의 진실 앞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함께 살아온 세월의 무게였을까요? 용서란 결국 서로의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진실한 관계가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내를 다시 품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은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